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트레자입니다. 이제 3교시 한번 시작할까요? 3교시 7시입니다. 7시. 벌써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네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뭐 유튜브하고 그냥 뭐 블로그 정도, 그리고 제가 또 카카오 스토리 간혹 글을 올리는데 카카오 스토리는 거의 뭐 개인 일기장이지, 뭐 일기장. 간혹 저의 느낌과 그냥 기분들을 기분의 상태를 좀 올려놓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는 분도 있고 뭐 뜨끔뜨끔 이렇게 뭔가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일종의 뭐 사생활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뭐 오해할 필요도 없고 전혀 거의 기담을 필요도 없어요. 보니까 저 개인적인 일이에요. 저도 보면은 참 나이 많이 먹은 남정네로서 일기 쓰는 걸 좋아. 일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이 일기 쓴다는 게 참 보통 쉬운 게 아닌데 일기를 많이 써요. 저희 또 개인적인 또 일기장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공개를 안 해도 그렇지만은 그냥 일기장이 있는데 거의 뭐 꾸준하게 기록을 많이 남깁니다. 기록 남기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기록을 많이 남겨요. 그나마 제가 노출시킨 게 그 정도지, 노출 안 시킨 거는 또 엄청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 다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 정도입니다. 그냥 좋은 글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재미있게 지내자는 차원에서 약간 오픈한 거지,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 참 말만 들어도 좋아. 삼성, 응? 사성도 아니고 삼성이야. 또 보니까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 누구냐? 미국의 뭐 블랙록이라죠. 블랙록. 이 블랙록이라는 데가 참 특이한 그거 같아요. 기업이에요. 기업. 일종의 기업이지, 이것도.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미국의 블랙록. 이 블랙록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그 외국계 사모펀드 중에 500대 기업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0대 기업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블랙록. 이런 기업은 참 아주 특이하죠. 특이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한 기업이에요. 자산 운용사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보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블랙록이요. 블랙록 산하의 그 사모펀드들은 삼성전자, SDI,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등 8개 기업 지분을 한 5% 넘게 이제 보유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고 지분 가치도 한 25조 원이 넘는, 훌쩍 넘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됐고 기업 분석 연구소엔 리더스 인덱스라고 있는데 리더스 인덱스로 있는데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상반기 보고서를 한번 토대로 보니까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죠. 이 사모펀드의 투자사들이죠. 투자사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같이 나타났다 합니다.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500대 기업 중 사모펀드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이 73곳이라고 하네요. 많죠. 이 중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그 53곳이고 국내 사모펀드가 20곳이에요. 외국계들이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외국계 사모펀드가 보유한 상장사의 그 지분 가치가 9월 6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38조 47억이야. 38조. 거의 38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국내 사모펀드가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 4조 3,500억 되니까 한 8.7배 정도 됩니다. 8.7배. 그만큼 압도적인 거지. 외국계 사모펀드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국계 사모펀드가 보유 중인 교보생명, 뭐 현대카드 등 이런 비상장사들의 지분 가치까지 합치면은 지분 가치 격차는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리고 외국계 사모펀드 중에 500대 기업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 블랙록이라고 했죠.
그 블랙록 산하의 그 사모펀드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5.03%, SDI 5.24, 호텔신라 5.09, 포스코홀딩스 5.02, 네이버 5.05, 신한지주 5.67, KB 6.02, 하나금융지주 6.19. 하여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8개 기업의 지분을 현재 5% 넘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 가치도 총 25조 2,7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조 2,700억 정도. 이는 국내 사모펀드의 지분 5%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 가치에 비하면은 5배가 훌쩍 넘습니다. 훌쩍 넘고요. 시장에서는 블랙록이 5% 미만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지분 가치까지 포함되면은 투자액은 엄청나겠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외국계로는 블랙록에 이어서 중국계 텐센트가 투자 자회사 등을 통해 가지고 넷마블도 많이 보더라고요. 넷마블 17.5%, 크래프톤 13.5%, 카카오 5.9%. 하여튼 이게 3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지분 가치가 4조 3,074억, 4조 3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텐센트. 그리고 리더스 인덱스가 그럽니다. 해외 사모펀드는 시장에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돼 가지고 법적 규제를 거의 받지 않죠. 근데 국내 사모펀드는 간접 투자 자산 운용법에 따라서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보생명하고 그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갈등 사례에서 봤듯이 외국계 사모펀드의 그 수익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은 현대커머셜하고 교보생명으로 어피니티가 각각 25%, 2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네요. 그 모건 스탠리 애들이 또 보니까 현대 로템의 지분을 한 24.8% 갖고 있어. 현대 로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블랙록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댓글이 재밌는 댓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흥미로운 댓글인데 이분도 참 재밌게 잘 쓰네요. 걱정된다. 외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쯔쯔 해가지고 내가 삼성전자에 7억 넘게 본주 우선주 투자해서 2년 동안 9,400만원 손실 6만에 싹 처분했다. 앞으로 1년 이상 떨어지면 버틸 수 있겠나? 꾸주산모도 좋지만 무대포보단 조절하면서 환율도 보고 정부 정책 반도체 전망 등 중국 동향 미국 하는 짓거리 보면서 신중하게 투자해야지.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죠. 신중하게 합니다. 당연히 하죠. 배당금 이익보다도 몇 배씩 빠지면은 거기서 오는 멘붕, 하루에 몇 백씩 빠지면 언젠가 오른다 할 수 있나? 반토막 난 주식 장투에서 성공한다? 한심한 작태 아닌가? 내 돈 내가 지켜야지. 아무도 믿지 마라.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장투라고 하면은 뭐 짧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투를 최소한 10년 이상을 보고 있어요. 기준을. 그래서 당연히 장투하다 보면 주가 빠진 경우도 있지. 당연히 어떻게 계속 오를 수 있겠어. 빠지다 보면 하필이면 또 그때 투자한 시기가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일 때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운 좋아서 하락장에 딱 직접 들어가가지고 투자했으면 좋겠지만은 하필이면 꼭 시점에 딱 물려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운도 따르는 거지. 결국 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길게 볼 때는 너무 그쪽 부분에 포커스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거기 뭐 사이버머니 아니야. 지금 당장 팔 거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처럼 그냥 멘붕 오는 거야. 멘붕 계속 보면은 그 계좌 보면은 계속 멘붕 오는 거지. 자꾸 빠지니까 못 버티는 거야.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분과 공감이 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투자를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을 뭐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은 솔직하게 쓴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주가 떨어지니까 괴로운 거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시고 손절할 거 손절하고 그냥 뭐 수업료 좀 비싸게 냈다 셈치고 그냥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꾸 빠지면은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계속 자기 원망하고 그 병 생기는 거야.
스트레스로 병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보수적으로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왜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빨리 결정하고 빨리 떠나야 돼. 그렇게 떠나고 아니다 싶으면 그 끝까지 가는 거야. 가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하면 그게 정답인 거야. 알겠죠? 하여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